찝고 요거? 그냥 구요. 그냥 구. 요건가요? 아니. 이거 아닌가요? 어디지? 직방 무난도 두 번. 아, 직방 쪽. 오케이. 직방 쪽이지. 그냥 구. 네. 요거? 나.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한번 더. 어디 있니? 맞는 것 같아요. 요건가 보네요. 이제 봅시다. 보자. 제 1사분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삼각형 OA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OAB의 넓이가 지금 6루트 3인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G는 Y는 X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줬네요. 그지? 그럼 현재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무게중심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뭐가 있었어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삼각형 ABC라고 하는 건 어떤 식, OAB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생기겠어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는 얘가 지금 원점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A였을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B였어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준 거야, 나? 6루트3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은 난 저 정보에서 뭘 판단할 수 있을까? 한 번에 길이. 그렇지, 한 변의. 봐봐.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거 A 있으니까 L이라고 할게.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이거의 제곱이 지금 얼마였어요? 6루트 3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지? 여기 얘랑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L 제곱이 뭐가 되니까? 24가 될 테니까 L 값은 뭐가 됩니다? 2루트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 여기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난 알고 있는 중? 2루트 6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 잠깐 보고 가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이 난 현재 궁금했어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했고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C, D라고 했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지금 현재 나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이용해서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점이라는 무게, 중심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혹시? 봐봐. 그럼 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알면 돼요. 여기는 요 길이를 알면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요 길이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분의 A 더하기 C, 3분의 B 더하기 D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죠? 물론 여기는 이거랑 같은 점일 거야. 그래서 요거 중에 같을 거야라는 생각을 일단 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랑 요거에 대한 상황에서 이 좌표랑 이 좌표 두 개를 더하면은 내가 얼마다? 라는 걸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는 이 길이를 안다면 봐봐. 이 길이를 알고 있다면 여기는 얘랑 얘를 놓고 봤을 때 1대 루트 2일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만 알 수 있다면 이 길이도 알 수 있는 거고 이 길이도 알 수 있는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 좌표의 값이랑 이 좌표의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해서 봐봐. 일단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2루트 6이었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 길이가 당연히 뭐 루트 6이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1대 2대 루트 3일 겁니다. 이 길이죠. 이건 무슨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됐어? 여기다 루트 3 빼줬더니 뭐가 돼? 3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2대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2였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길이도 뭐였네요? 2였네요. 그러니까 예점의 좌표가 뭐였고요? 2였고요. 요점의 좌표도 여전히 뭐였어? 2였어. 즉 A 더하기 C가 얼마고? 6이고 B 더하기 D는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그래서 4개 다 더해버리면 답은 12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선생님 Y는 X 저거니까요. 어. B를 아예 B, A라고 정해도 돼요? 다시 뭐라고? B의 좌표를 B의 좌표. 요거를 네 요거를 B, A로 주고 시작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당연히. 왜?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그지? 정삼각형인데 여기는 얘는 당연히 수직일 거란 말이야. 무게중심 지나고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게 분명하잖아. 무슨 말이야?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 있다는 소리고, 다시 말하면 얘가 이 직선에서 대칭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이거는 사실 도형의 이동 쪽 파트까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다시
얘는 지금 y는 x라는 대칭하면 x좌표, y좌표 두 개가 서로 자리 바뀐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사실 써도 괜찮은데, 그지? 원래 도형이동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사실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지금 쓰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요점의 좌표가 다시 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뜻이니까 요점의 좌표 b, a가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C가 B고요. 그 다음에 D가 A입니다. 라고 해놔서 여기 얘가 B고요. 여기 얘가 A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 A 더하기 B만 구해줘도 괜찮은 문제이긴 해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했어? 좌표 평면 위에다가 도형을 그냥 얹어놓은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해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길이 관계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 정삼각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개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냅니다. 이게 좌표 평면에서 하고 싶은 가장 주된 얘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는 얘를 구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뿐이지 뭐 그 공식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는 뭐밖에 없어? 뭐 쌤의 뭐 A 단계 문제 정도밖에 없는 거, 그죠? 근데 그건 그냥 활용한 도구인 것뿐이고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해석이 없으면, 도형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풀기가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다음 질문. 8번. 8번. 요거 8번? 요건가? 네. 오케이.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뭐 하면 이게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됐나요?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죠.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5 빼기 2 정도로도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거 외분점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식 막 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주는 식일 거야. 이 식이 주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찾아내는 거. 오케이? 거꾸로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 됐죠? 또 질문? 11번. 10번. 10번? 10번이라고 말을 안 했어? 아니다, 14번. 14번. 10번 만들어 봅시다. 11번 보자. xy에 대한 방정식 여기는 얘를 만족시킨 점수 xy에 대해서 얘를 xy라고 나타냈을 때 이 점들을 꼭 지정하는 사각형의 스텝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전부 다 뭐다? 부정방정식이다. 그걸 만족하는 해는 개 많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다. 근데 부정방정식에서 이것도 여전히 부정방정식일 거야. 왜? 문자는 몇 개인데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도 사실상 개 많은 게 맞는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으니까? 정수 xy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얘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딱 들었는데 부정방정 10곱하기씩 정수를 못 만들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봐봐, 그럼 xy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5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자 억지로 일단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오케이? 요것만. x 크면 뭐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 y y 있으니까 얘도 y 마이너스 2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냥 플러스 2도 해줍니다. 그래야 원래 식이랑 동일할 테니까 이 플러스 2는 이쪽으로 넘겨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제 뭐가 돼? y 마이너스 2가 공통 인수가 되면서 여기는 x 더하기 1에다가 y 마이너스 2 여기는 얘가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식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뭐겠어요? 3일 때 1입니다. 1일 때 3입니다.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입니다.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x값, y값 좌표들이 각각 몇 개씩, 총 4개씩 나올 거야. 맞아요? 그 4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다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점들은 4개가 나올 텐데 대각선에 뭐가 궁금합니다? 교점이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는 요 점에 관심을 가지면, 요 점에는 지나는 직선들의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일 텐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라도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가 나왔다면, 그렇지? 그럼 도형의 성질을 그냥 써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만약에 평행사변형이었어요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 궁금하면 굳이 내가 이 직선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얘랑 얘 중점 넣어. 얘랑 얘 중점 넣어.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좌표들이 어떻게 나오니 실제로? 2,3과 그 다음에 뭐야? 0,5 0,5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좀 볼까? 이게 보자. 봐봐. 여기서 평행사 변형인지 아닌지 이거 평행사 변형이네. 평행사 변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봐봐. 아닌가? 맞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줄어들었어? 이만큼 줄어들었지.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얼마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이만큼 줄어들었고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만큼 어때?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만큼 어때? 늘어났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만큼 줄어들었지. 그럼 이걸로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평행하고 봐봐. 평행사 변형이 성립될 조건, 평행사 변형이 성립될 조건이 뭐였냐면 그냥 네 개가 다 다시 두 개씩 평행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요 길이 같아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어서 한 변이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되는 사각형은 무조건 평행사 변형입니다라는 게 중3 때 배우고 중2 때인가 맞아? 평행사 변형 그럼 여기는 얘를 보고 바로 이거 평행사 변형이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평행사 변형이면은 이 점이 어딘지에 되는 건 정확하게 쓰면 돼. 얘랑 얘가 대역선 아니에요 지금. 써놨을 때 이거잖아, 그렇지? 흐름상 여기서 x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거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1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사각형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중점으로서 나는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요, 저런 정보를 몰랐을 때는요, 좌표 막 잡으면 안 되죠. 다시 뭐라고? 좌표를 막 잡으면 안 되죠. 그렇지 막 잡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각형 할 때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이 순서들이. 그리고 대각선의 교점 내가 엉뚱하게 얘랑 얘 중점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준 상태에서 대각선의 교점은 여기 있는 얘랑 얘의 중점입니다를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직접 정확하게 좌표 평면상에다 하나씩 다 그려보고요. 그 사각형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직접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냥 막 쓴 거지만, 그지? 그냥 헷갈린다면, 이 도형의 모양 자체가 안 나온다면 일단 좌표 평면에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찍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행사 변형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직선 구하고 이거 직선 구하기 귀찮으니까 먼저 뭐 해본 거야? 이게 무슨 사각형인지 먼저 조사해 본 것뿐이에요. 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14번이었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세 점 A랑 B랑 C에 대해서 점 P는 직선 AB 위의 점이다. 직선 점 P는 A. 잠깐만 이 문제 선생님이 해줬던 거지? 맞아요. 해줬던 거예요? 그럼 15번. 오케이. 궁금하면 다시 찾아봐요. 알았죠? 좀 빨리 갑니다. 자 15번 봅시다. 여기서 좀 선생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여봐. 지금 여기는 요 넓이랑 요 두 개 넓이 합이 같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비어있어서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잖아. 네. 맞아요?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현재 A는 뭐랑 B 더하기 C랑 같은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 내가 얘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게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그냥 S라고 잠깐 놔볼게. 오케이? 그럼 봐봐. 얘랑도 당연히 같겠네. 왜? 이거 더하기 S한 거고 이거 더하기 S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해서 꼭 비어있는 대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볼 때 이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더한 거랑 여기다가 얘를 더한 것도 같겠네? 무슨 말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게 쉬워지잖아. 네. 아니야? 아니. 이해 안 됐어? 다시 천천히. 수완 되니? 이름이 뭐였지? 저요? 이수빈. 수빈이? 수빈이 됐니? 유나 됐어? 네. 진짜? 진짜 됐어요. 진짜 됐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나는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삼각형?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을 써버리면 상황 종료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가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뭔지 한번 좀 보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래. 여기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했어? 4라고 했어. 이 길이가 얼마였니? 지금 이 길이가. 이 길이가 4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4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분홍색 여기는 이 넓이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현재 4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 길이는 3이라고 정해진 거지 지금. 그치? 여기는 이 길이를 잠깐 뭐라고 놔볼까? 뭐 L이라고 놔볼까? 그럼 얘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걔가 지금 4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준 거잖아. 그렇다면 L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L이라고 하는 3분의 넘어가니 8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되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구나. 여기는 요 길이가 3분의 8 루트 3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뭐가 나오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나와. 그치? 근데 나는 지금 뭐가 궁금했던 거야? 직선 L의 방정식. 여기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치? 그럼 난 뭘 구했어 지금 현재? 그치? 요 X절편 구했어. 얘 Y절편 지금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으면 B가 나올 거 아니야. B는 얼마였겠어? 8이었을 거예요.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여기다 0 집어넣어. 여기다 뭘 집어넣어? 8분의 3분의 8 루트 3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 A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도형적으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요거에 대한 생각 진짜 많이 해봐. 그렇지? 여기는 이거 비어있다고 해서 요거를 굳이 안 하고 이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뭐뭐 같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X절표, Y절표만 빠르게 구해서 A랑 B 값을 구해주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넘어가고. 그럼 끝인가요? 됐나요? 오케이. 오늘 진도로 갑시다. 얘네 봐봐. 일단 개념 5번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그지? 그 M이 있다 없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봐봐. 이렇게 다시 이거 먼저 봐야겠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된 거고요. 이 식을 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면 지금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에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나는 얘랑 얘를 동시에 지난 다시 얘랑 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둘 중에 하나에 마음에 드는 거에 k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기로 했어.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주기로 했어. 다시 얘 이름은 뭐라고요? 얘는 0, 얘는 0. 다시 얘는 0이라는 직선과 얘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다시 얘는 이해를 봐봐. k 값에 상관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이거 무조건 0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되는 얘랑 얘 교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0 될 거고 이거 0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는 0과 얘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 개념 정확하게 잡고 반대로 생각해봐. 그거 거꾸로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얘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지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는 0과 얘는 0이라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봐봐. 어딘가에는 그냥 1차식이 xy는 1차식이 그냥 있고요. 어딘가에는 x와 y는 1차식이 a라든지 다른 상수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케이? 이런 식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결국은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x-y-r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얘는 얘랑 얘의 교점은 항상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 A가 있고 얘는 A가 없네. 그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는 그럼 항상 지나는 점 정도 내가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밑바탕으로 완벽하게 깔려야지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겠지. 여기 있는 얘도 어때요? 여기 있는 얘도 B잖아. B. 얘는 B가 달려있고 얘는 B가 안 달려있어. 그러니까 여기 얘도 얘는 0, 얘는 0이라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0, 이거는 0이라는 그 교점을 항상 지날 거야 라고 해서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2개 정도 내가 보자마자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읽으면서. 오케이? 근데 얘가 이렇게만 딱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만 딱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B의 X 더하기 지금처럼 1-B의 Y 더하기 2-4B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사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줬을 때도 얘가 B가 있는 거랑 B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내가 나눠놓고 나서 오케이? 나눠놓고 나서 그럼 얘는 0, 얘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얘가 지나는 항상 지나는 점 정도 내가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지금 요 개념 5번 여기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생각입니다라고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보자. 일단 첫 번째 17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직선 2개를 딱 줬는데 여기는 얘네들은 항상 지나는 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구해봅니다. 이유는 뭘까? 이 직선이 도대체 무슨 직선인지 내가 알 턱이 없거든. 그지?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한 점을 던져주고 있는 중이야. 너무 귀한 정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거 먼저 찾아보자. 그럼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거랑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요거 두 개를 연립합니다. 두 개 더 해보자. 그럼 2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1 되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은 반드시 지나요라고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여기 있는 얘가 항상 지나는 점도 찾아볼까요? 똑같네. 그렇지? 그럼 얘도 지금 1, 마이너스는 항상 지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현재 상황은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는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는 두 개의 뭐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오케이? 두 개의 직선. 근데 여기서 x축가 만나는 점을 갖다 a랑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의 x절편과 얘의 x절편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정보를 나한테 지금 현재 던져주고 있다. 그죠? 그냥 봐봐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는 요점 뭐 A라고 놓고 요점 B라고 놓을게. 어쨌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뭐야?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 6입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삼각형의 뭐가 궁금하대? 넓이가 궁금했어. 끝났지 뭐. 왜? 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답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는 얘네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로 전락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 개념 확실하게 잡아놨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한번 풀어볼래요? 일단 첫 번째로 얘도 지금 보자마자 K가 있고 K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을 바라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얘가 0입니다랑 얘가 0입니다 연립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연립할 때는 실제로 얘 나왔나요? 오케이. 그럼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냥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니은 같은 경우 그냥 직접 집어넣는 거야. 이런 전제가 깔리면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봤더니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랑 얘랑 없어지네요. 그죠? x는 사라졌어. 기울기가 뭐였다는 뜻이야? 0이었다는 뜻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y축과 y축과 평행하니? x축과 평행한 거지. 기울기가 0인 상태였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지금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k배의 x-y-5는 0이라는 직선은 요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좀 길지만 그 해석을 너희가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이 직선은 뭐라고 했어? 얘는 0이라는 직선과 얘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이 그러면은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는 한데요. 그죠?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 되게 많잖아. K값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K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직선들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만 표현 못한다고 했어. 그게 뭐였지? 얘였니? 얘였니? 얘였어. 요거 기억나요? 수아디는 했고 유나는 안 했지? 얘는 표현할 수 없어요. 얘는 표현할 수 없어요.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직선이 얘였다고 생각해보고 여기는 요 직선이 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서 K값이 0이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K값이 0이었으면 그냥 이 직선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K가 0이었으니까 이 식 자체는 그냥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K가 0이 아니었어. 그럼 얘는 다른 직선들을 표현하겠지 이렇게. 그치? 다른 직선들을 다 표현할 거야. 근데 이 직선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봐. 이 직선을 만들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얘만 살아남아야 되거든? 맞아요? 다시 얘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얘만 살아남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서 내가 K분의 1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여기는 얘가 될 텐데 여기는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K분의 1이잖아. 맞아? K분의 1이 0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뭔가 분의 1이니까 얘가 0이 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직선 자체는 아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0이라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는 y는 뭐가 되겠어? y는 x-5가 되거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나타낼 수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모든 직선들은 다 표현이 가능한데 뭐만 안 돼? 얘만 안 돼. 그치? 얘가 뭐야? 기울기가 지금 1인 직선이거든. 그림상은 아니지만 얘만 기울기 1인 직선이고 나머지 직선들은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요건 안 되는 거니까 요 디귿 보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요거랑 좀 비슷한 얘기로 이런 것도 있었지. 봐봐.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쓰는 mx-a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요거 넘겨버려. 이쪽으로 넘길까 이렇게 넘겨버려. 그럼 얘는 이거는 0입니다. 이거는 0입니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x는 a가 되고 그다음에 y는 뭐가 돼요? y는 b가 됩니다. 라고 해서 얘는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 직선이 뭘 표현할 수 없어?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 그죠? 이건 표현 가능하지. m이 얼마면 돼요? 0이면 됩니다. 그죠? 이 직선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는 건 기울기 3 값이 없어요. 그지? 근데 그 값은 구할 수 없는데 이 직선 표현할 수 없어. 그 직선이 뭐야? x는 a라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얘가 붙어있는 직선은 얘가 붙어있는 여기 K가 이렇게 있었지. 얘가 붙어있는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직선들은 다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직선 하나 표현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쪽 파트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끝이야. 그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어? 그냥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을 발견해주세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이 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두세요. 그렇지?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긴 하는데 지나는 그 직선들이긴 한데 이 직선은 표현 불가능하구나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요 5번 개념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보자. 이거 8번까지인가? 네. 끝나겠네요 오늘. 끝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시험 보고 일단 오늘까지 끝나면은 이제 1분까지 다 끝난 거잖아, 그지? 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욕심 같아서 지금 블랙라벨을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쌤한테 그 책 드릴까요? 안 쓰는데. 그래서 블랙라벨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블랙라벨 말고 그러면 서술형 준비를 좀 해볼까? 아니 너 근데 서술형이 이제 완화돼가지고 그지? 오늘 완화돼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서술형 준비를 한번 해볼까? 그냥 쓰는 대로 쓰면 돼요. 아 그래?
그럼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는 일품이랑 센 C랑 일품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할게요. 일단은 그렇죠? 다음 시간까지 센 C랑 일품 완벽하게 다 마스터해가지고 모르는 거 없게끔 만들어 오세요. 물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나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그 두 개는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자. 그렇죠? 다음 시간까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에 1분만 드시면 돼요 일단. 예.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1분만. 그래서 1분만 그러면은 마스터 하는 걸 목표로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교과서는 지금 선생님이 건들지 않고 있어. 교과서는 알아서 할 거란 사실 믿음 때문에 건들지 않고 있거든. 알아서 하고 있는 건 아니네. 알아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알지?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어. 알았지? 네. 교과서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까지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그래야지 그 변형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뭘까? 일단 봐. 그냥 봐. 이 교과서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런 거. 위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봐봐. 삼각형을 이렇게 줬어요. 삼각형을 줬어. 여기가 A점입니다, B점입니다, C점입니다. 지금 새로운 학생은 선생님이 점을 이렇게 막 찍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점 막 찍어요 원래. 오케이? 막 찍어줍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점 B에서 AC에 대인 수선의 발 여기는 이 점을 내가 H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BH의 X절편이 궁금한 거. 맞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이 상태에서 내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결국 이 직선이잖아. 그지? 이 직선에 관심 있으면 뭐랑 뭐만 보라고? 기울기랑 한 점만 보라고. 그치? 얘는 분명히 여기는 이 점을 줬고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점은 해결됐어요. 여기 얘 당연히 뭘 테니까? 수직일 테니까 얘를 가지고 뭐만 구하면 기울기만 구할 수 있다면 그치? 얘 기울기 구하면 거기 수직이 되게 이 기울기를 내가 설정할 수 있을 거고 그 기울기를 통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서 x절편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정도 그림만 딱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답까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를 그냥 막 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풀다 보면 뭘 구하게 되냐면 h라는 점의 좌표를 괜히 뜬금없이 구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h 구하는 과정에서 뭘 할 수 있을까? h 구하는 과정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거든? 맞아요? 왜냐면 h라는 점 요거랑 요거의 직선이 궁금하니까 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으로서 여기 얘를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괜히 h를 괜히 구해보는 거야. 구할 필요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끝까지 전부 다 생각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풀 수 있게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그거에 연관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딱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풀이를 시작합니다. 교과서 문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모든 문제가.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생각. 그럼 풀이가 안 써도 돼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풀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안 풀어도 돼. 근데 내가 그 얘기 했었지. 재수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모든 책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저렇게 풀면 되겠네? 저렇게 풀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수능 보러 딱 들어갔어요. 근데 수능 보러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근데 안 풀려. 되게 신기해. 진짜 안 풀려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사실은 알거든? 그 안 풀리는 문제가 몇 개가 생겨. 왜 그래요? 모르겠어. 나중에 되게 당황했어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 그때 점수가 78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냥 모의고사를 봐도 그냥 다 알겠어 이렇게 풀면 되겠어. 근데 안 풀려요 실제. 사람이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 동안 공부했거든. 수능 보기 직전까지 한 달 동안 공부했거든. 되게 안 풀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일단 이렇게 풀면 되겠네라는 생각하고 직접 풀고 오케이? 이걸 나는 안 했어. 너희는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30대 선생님 뭐 했어? 직접 했어요 다. 전 다 했어. 네.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좀 아쉽긴 했지. 근데 수능 때 그 맨 마지막 수능 때 수학 몇 점 맞으셨어요? 선생님 93점 맞았어요. 3점? 나머지는요?
영어는 85점, 국어 95점. 같으면 다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만 그때 안 잤어도 그지? 30분을 잤어요. 한 번을 다 풀고 너무 쉽네? 한 번 또 다 풀고 또 다 풀어. 3번을 풀었어. 근데 30분이 남은 거야. 근데 이거 다 맞은 줄 알았거든 진짜로. 정말 다 맞은 줄 알았어. 그래서 30분 되게 멋있게 잤어요. 그게 실수. 그걸 잡았어요. 심지어 3점짜리를 틀렸어요. 93점. 4점짜리도 다 맞는데. 그 킬러라고 한 21번, 29번, 30번 있지. 그 3개 다 맞춰놓고 뭐 이상한 거 있지. 10몇 번. 눈물 나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서울대 갔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보자. 다음 문제 봅시다. 요거는 뭐 얘들아 이런 문제가 은근히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보는 거야 수학은. 그지? 하나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분류해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큰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요. 세직선을 생각하면 세직선이 이루고 있는 모양들을 다 떠올려보는, 전부 다 떠올려보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좀 제일 일반적이겠지. 좀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진짜 특이한 경우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얘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이거는 어디에도 나왔던, 쌤에도 나왔던 되게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가만히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평행할 리가 만무하거든. 그지? 여기는 얘랑 얘 구성을 봤을 때 절대로 평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었던 거야?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밖에 없었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평행하게 M값 하나 구해주면 되고 얘랑 평행하게 M값 하나 구해주면 일단 2개 확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게끔 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 2개 다 주어져 있는 거잖아. 요거 2개를 가지고 먼저 교점 구해요. 얘도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뭐에? 넣어서 성립하게 M값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그죠? 그것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21번 풀어볼래? 이거 풀어보세요. 22번. 왜요? 1등급 안 풀렸는데요? 이거 풀어볼까? 이거 쉬운 거 같은데. 쉬워요? 그럼 넘어가. 얘 기울기가 얼마나? 2분의 루트 2가 1이에요. 1이다, 그지? 알겠어? 기울기인 거?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탄젠트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너 얘기 복잡해지니까, 그지? 그냥 뭐해? 그냥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가위 크기가 몇 도가 되게? 45도가 되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서 그냥 수행을 하나 내려주세요. 그럼 1대 루트 2일 겁니다. 그러니까 1분의 1 기울기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극도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어요. 30도 아니면 45도 아니면 60도. 그래서 그럼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삼각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얘가 음수일 때 상황도 조심해. 음수일 때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가 60도였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얘 기울기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지? 그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알죠? 어떤 각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뭐 한번 해볼래? 쉬워 보이는 거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혹시 그걸 배운 신발 큰 공식 배운 사람? 왜요? 배웠어. 근데 안 떠올랐어? 네. 그래요. 이게 그 뭐지? 스킬의 한계입니다. 스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떠오르면 못 푸는 거야, 그렇게는. 근데 사실 얘는 그걸 떠올랐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 신발 큰 공식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알고 가야 되니까. 일단 이게 3점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x1, y1이었고요. 여기가 x2, y2였어요. x3, y3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의 넓이는 2분의 1에 이렇게 씁니다. 일단 표기는 이렇게 해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를 거야. 현재는 x1, x2가 아니라 y1, 그다음에 x2, y2, x3, y3 순서대로 써주고요. 제일 처음에 쓴 거 뒤에다가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발끈처럼 요렇게 곱한 것들을 다 더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절대값이야.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봐봐. 쓸 시간 줄게요. 요거를 다 그대로 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까지 해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마무리하면은 얘가 넓이에요. 저 일부러 삐뚤게 쓰신 거 아니죠? 여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뭘 먼저 더하든 상관없다는 사실은 이게 절대값이 박혀 있다는 걸로 충분히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것들의 합의 차가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얘가 원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x1, y1이고요. 여기 얘가 x2, y2입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는 이 공식에 적용해 보면은 얘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얘의 결론은 s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크로스해서 그냥 x2, y1 빼기 x1, y2가 됩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그냥 암기해 주세요. 뭐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삼각형 도형에서 뭐 전화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 자체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 이거잖아요. 이 넓이를 줬어요 나한테. 그죠? 이 넓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겠어요? 2분의 1에다가 쟤랑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죠? 그럼 플러스를 바꿀 거고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5입니다 라는 사실을 나한테 준 거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뭘 준 거겠어? 기울기가 1입니다를 준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1이어야 되니까 a-a 플러스 1분의 b-1이 1입니다라는 식을 또 하나 준 거야. 맞아? 그럼 여기는 이 식과 여기는 이 식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달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구나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A 더하기 B니까 그냥 저기서 바로 해주세요. 다시 아이고 그러네. 그러네. 10이네 그냥, 그지? 그래서 끝났네, 그지? 내가 궁금한 게 a 더하기 b였으니까. 근데 a가 양수였어. 근데 얘가 사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그치? 근데 A가 양수였으면 얘가 분모가 양수가 되고 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양수일 거야. B도 양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니까 A 더하기 10입니다. 이렇게 바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 두 가지로 불리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몰랐을 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나요? 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알면 뭐 편하니까, 그치? 알면 편하니까 쓰면 되는 거고요. 몰랐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 항상 기본적인 생각을 할 때는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보자, 여기 x축, y축.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라는 요 점을 지나 이게 A라는 점이었고요. A, B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라고 한 거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된 요 직선 위, 요렇게 된 요 위에 A 값은 무슨 수라고 줬으니까 양수라고 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요렇게 지금 A, B라는 애가 있었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또 두 번째 조건 뭐라고 줬어요? OAB 요 넓이가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라고 줬어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요 점에서 기울기 1인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1만큼 가면 1만큼 증가할 게 분명하니까 얘는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아니면 뭐 그냥 y는 x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세워서 x 플러스 2라고 봐도 괜찮고요. 오케이? 기울기 1이었어. 어쨌든 여기 얘가 2였어. 그럼 봐봐. 내가 이 진짜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잘라버리면 이 넓이가 얼마니?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 1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넓이가 얼마여야 합니다? 4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2였거든. 그지?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소리야? 4가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x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었어?
4일 수밖에 없어. y좌표는 얼마일 수밖에 없었어? 6일 수밖에 없었어. 더하면 얼마입니다? 15. 이게 더 쉽지 않니? 네. 됐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야.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프로 해석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그냥 아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스킬들을 사실 안 가르치는 건데 그냥 안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모르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아야 한다는 저런 거 많이 알고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로 모든 걸 다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봅시다. 다음 문제.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받아보면서 딱 두 글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글자를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일 거야. 대놓고 그지? 대놓고 일단은 여기서 문제를 좀 보니까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각이랑 같대요. 그죠? 같대요.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뭐였어? 수직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당연히 뭐겠어요? 수직이겠죠. 왜 그럴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두 개 더하면 몇 도가 돼? 90도가 돼. 얘랑 얘랑 더하면 몇 도 된다고? 90도. 됐죠? 90도.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 소상관. 그렇지, 소삼각형. 맞아요? 소. 지금 봐도 16쪽이다. 왜? 이거 소라고 쓰시는 선생님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네. 너는 봤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되게 유명한 건데? 아. 네. 어쨌든 이게 무슨 삼각형? 소삼각형. 됐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뭡니다.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그죠? 그럼 봐봐. 직선이 궁금하니까 뭐랑 뭘 봐주세요? 기울기랑 한점. 그죠? 한 점 보이네? 어디 보여? 0,4 보이죠? 그다음 기울기 보이네. 그지? 3분의 4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끝. 됐습니다. 직방 세워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 직선만큼 쉬운 게 어딨니? 원방금은 또 이제 한번 멘붕 당할 텐데. 원방은 되게 어려워요. 원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많아서. 슬프다. 도형이 있잖아. 도형이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고 선생님 기하 쪽이 되게 많이 약했었어. 정말 많이 약했었어. 선생님 수업할 때도 강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삼수할 때는 되게 잘 풀었었거든. 물론 당연히 잘 풀었었는데 수업할 때도 기하 쪽 이쪽이 되게 약하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전부 다 좌표 잡고 좌표에서 다 길이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었어요. 도형의 성질을 하나도 안 쓰고. 근데 선생님 기하 쪽을 잘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중2, 중3 도형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기하 쪽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직선을 방정식을 못해서가 아니야. 한번 다시 공부해볼까요? 다시 공부하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돼. 쓸 수 있는 그런 공식들 있잖아. 쓸 수 있는 그 도형의 성질들 있잖아.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싹 정해.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냥 나와요. 고등학교에 필요한 중2, 중3 도형 성질 이거 찾아봐봐. 거기 성질 쫙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이는 걔네들을 하나씩 다시 공부하면서 아 이런 성질이 있어서 저런 성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면 되게 금방 될 거고. 오케이? 어쨌든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게 뭐였습니까? 도형을 좌표 표면에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중2, 중3 거 도형을 그러니까 중3 도형, 중3 2학기 때 했던 그 중3 도형이잖아. 지금 걔가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나중에 원방 가봐라. 원과 직선 스택이 막 어려운 문제 다 그거야.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금방 기억날 거예요. 다시 보자. 얘랑 얘를 꼭지점을 한 삼각형에서 뭐 중점 어쩌고 했을 때 뭐 얘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죠? 시키는 대로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그냥 계산 한번 좀 더러울 것 같네요. 다음 여기 직선이랑 직선 같은 점.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얘랑 얘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었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요 점에서도 같은 거리에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점들의 자취는 뭐가 되나요? 여기는 이 도형의 뭐가 됩니다?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궁금할 때도 난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냥 이게 궁금할 때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안 잡히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잡혀야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대놓고 준 문제니까 사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취의 방정식을 내가 실제로 뭐 해주면 됩니다?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자취, 그 점, 여기는 얘는 지금 A, B라고 돼 있지만 나는 X, Y라고 해서 일단은 구해볼 거야. 자취가 궁금한 거니까. 오케이? 일단 구해볼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랑 같습니다. 이런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루트 뭐가 돼요? 루트 13분의 3x 더하기 2y-5 절대값은 루트 13분의 절대값 2x-3y 더하기 5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절대값이니까 그냥 하나 그대로 하나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3x 더하기 2y-5는요 2x-3y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또는 3x 더하기 2y-5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그렇죠? 넘겨줍니다. 얘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5y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직선 하나와 여기 얘는 뭐가 되나요? 5x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근데 A, B는 뭐라고 됐어? 자연수라고 돼 있고 두 개 곱은 얼마라고 했어?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직접 한번 생각해보자. 두 직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까 하고 싶은 말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이건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얘들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 직선 두 개를 보면서 기울기가 아니 치즈기가 그렇지 두 개는 수직이다가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얘랑 곱하면 6이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면 빵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얘는 수직이다. 마찬가지 얘랑 얘도 수직이다. 맞아요? 그 정도는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뭔가 해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제랑은 다시 말하자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얘 봅시다. 기울기가 5x, 얘는 5x라는 직선, 5x 이런 직선이 있었어. 얘가 지금 y는 5x 직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는 뭐예요? x절편이 10이고요, y절편이 2네요. 여기 얘가 지금 2였고요, x절편이 10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 얘가 지금 x 더하기 5y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자연수인 애들 떠올려보세요. 순서상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 거. 되게 많겠죠? 맞아요? 일단 봐봐. 여기에 자연수인 애들 뭐 몇 개밖에 없겠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자 봐봐. y좌표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얘 y값이 얼마였어? 2였지. 얘 y값이 얼마였어? 0이었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y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건 1 하나밖에 없을 거야. 얘가 몇인 거야? 1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y를 1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는 5,1이라는 점 하나는 내가 확보해 놓고 갑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다 보겠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었어. 맞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얘가 1일 때 얼마니? 얘가 1일 때 벌써 얼마가 돼? 5가 됩니다. 맞아? 얘가 1일 때 벌써 5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점은 자연수랑 상관 전혀 없는 점이야.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갈 텐데 거기는 걔네들 중에서 곱하는 게 지금 100보다 작거나 갖고 싶댔어.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교점이요. 1보다 교점이 x좌표가 1보다 작은 때는 확인해주고 가야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미 확인이 된 거기도 한데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그 xy가 다 자연수인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얘는 절대로 둘 다 자연수가 될 리 만무한 거지.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한번 더. 다시 요 직선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여기는 요 점 하나밖에 없었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점은 당연히 둘 다 자연수가 아닌 점이었을 거야. 그냥 이 직선 위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댔으니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다 아닌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아니었던 거야 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1을 넣어보는 거야 직접. 오케이? 1만 넣어봐. 1만 넣어도 벌써 뭐가 돼요? 5가 되지. 네. 그러니까 요 안쪽, 그러니까 1만 넣어봐도 2보다 큰 5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1보다 작았을 테니까 자연수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는 요점이 이제 A, B라고 하는 점이 요 위에 있는 점일 테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5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쭉쭉쭉 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곱한 게 100보다 작거나 갖고 싶었어. 그러면은 저기는 지금 내가 A, B가 지금 100보다 작거나 갖고 싶었다 이 얘기를 B 대신에 5A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됩니다? 얘는 5A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갖고 싶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갖고 했더니 20이 되니까 A 제곱이 뭐 20보다 작은 자연수는 4까지밖에 안 되죠. 1, 2, 3, 4 맞아요? 4, 4, 16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이 몇 개 있었구나 이렇게 4개 있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도 높아심에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5 곱하기를 해봐야 10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됩니다? 5개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분류를 못할 것 같아요. 분류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봐봐. 요 직선 2개 나온 건 알겠어요? 네. 그럼 A, B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 따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랑 B는 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치?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리니까 요 직선에서 바라보기가 굉장히 쉬웠었어. 근데 여기서는 요 직선에서는 다 자연수인 조건들이 개 많단 말이지. 그치? 뒤로 쭉쭉쭉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먼저 생각해서 요 좌표를 먼저 하나 구해줬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봐봐 기준이 뭐야? 여기가 2였거든. 여기가 2였어요. 그렇지? 여기 2였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y좌표는 0이었으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점이 A가 자연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끝날 것 같고요. 이 y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1을 다시 x좌표가 이래. y좌표. 여기지. y좌표가 1이었으니까 만족하는 x값은 5가 될 겁니다. 5 자연수 되는 거 맞네요.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먼저 하나 확보하고 가는 거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겠지. 저렇게 같이 안 그려도 돼요? 응? 복잡하게 느껴지면 같이 안 그려도 돼요? 따로따로 그려도 되지. 그치? 근데 따로따로 그렸을 때는 이 교점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잖아 아예. 그치? 만약에 여기는 요점이 둘 다 자연수였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서도 세는 거고 여기서도 세는 거니까 중복돼서 세버리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줘. 이 교점이 정수가 자연수가 양쪽 다 자연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는 당연히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일단 그렇게 일단 막 시켜주고 두 번째 여기는 이 경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선 자연수 되는 거 개 많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조건을 줬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 부등식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해석됐니?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25번 26번 뭐 할까?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은데 얘는 해야 돼 26번 그럼 26번 25번 한번 해보고 질문하세요. 알았죠? 그림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거를 시키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문제는 시키는 대로. 여기는 얘에서부터 원점 사이 거리를 FK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여기는 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는 실제로 내가 구해줄 수 있잖아. 그치? 구해봅니다. 어떻게? 일단 K, Y, 4, X 일반형으로 먼저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이제 K, Y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4는 이거랑 뭐랑 0,0 사이의 거리 그지? 0,0 사이의 거리를 했으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요? K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K 제곱 요거 분의 절대값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니까 4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얘가 지금 뭐야? FK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K에 대한 무슨 수? 함수. 이렇게? K에 대한 함수. K에다 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 거고 이 거리들이 각각 이렇게 정해집니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 봤더니 여기 FK에 뭐가 궁금할 때 최대값이 궁금해요. 그렇지? 그냥 시키는 대로 풀고 있는 중이야.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이거 분수함수잖아. 거기다가 근호까지 있어요. 무리함수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너희 교육과정에 없는 거야. 아직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k 제곱되는 것도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어떻게든 뭘로 어차피 최대 치수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치수는 뭐밖에 없어? 1차함수 최대 치수랑 2차함수 최대 치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1차함수도 최대치수 같았어요? 있었지. 그 중학교 때 했었지. 네. 그냥 제일 끝에 좀 넣고 제일 중간에 좀 넣고 해가지고 넣으면 2개 나오는 거였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얘 최대 치수란 말이야. 결국. 그럼 얘 정리 한번 해봐봐. 안에 들어간 게 뭐야? 2k 제곱에 플러스 8k에다가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루트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4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이거 전체가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건 여기는 얘 대칭축을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k 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2지. 됐습니다? k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된다. 그랬죠? 봐봐. 이렇게 풀어도 답 나와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한번 소개해주고 가고 싶어요. 오케이? 봐봐. 요 녀석이 필요해. 일단 봐. 이런 거 딱 보면 무슨 생각하라고? K가 있는 거. 그렇지. 항상 지나는 점. 오케이? 다시 요거 딱 이런 식 보자마자 항상 지나는 점 바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항상 지나는 점. 해서 얘는 x 더하기 y가 얼마였으면 좋겠고 0이었으면 좋겠고 x 마이너스 1이 0이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은 항상 지날 거야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봐봐. 얘 이렇게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점 지나요. 요점 지납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요점을 지나는 개 많은 직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해? 이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 그치? 요 거리가 뭐야? FK거든. 그치? 그럼 K 값이 움직임에 따라 이만큼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움직였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은 FK가 좀 작겠지 많이. 그치? 얘가 이렇게 됐으면 K 값이 0이었을 거야. 아마.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좀 작겠지.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K 값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어디까지 커지고 어디서 최대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좀 더 커. 그럼 얘보다 좀 더 이쪽으로 오면은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 좀 더 이쪽으로 오면 어때? 이렇게 완전 수직을 딱 쓴 이 상황을 기준으로 얘가 다시 넘어가면은 그 값이 좀 더 작아지겠지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성분과 수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여기 있는 얘의 뭐가 됩니다? 최대값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저 최대값은 뭐겠어요? 이 길이네 이 길이. 원점과 요점 사이 거리. 답은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직접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게 기본이라고? 항상 지나는 점 생각하는 게 기본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생각해놓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요 점에 꽂히는 게 수직으로 수선에 꽂힌 수선의 발이 요 점이어야지 그 거리가 최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상 지나는 점과 요 점까지 거리가 결국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사실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번 더 해볼까? 네. 다시 여기까지는 됐지? 네. 다시 봐봐. 좀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여기 얘가 지금 원점이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어. 여기는 얘가 지금 1,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 다시 이렇게 되면은 그 거리 좀 작아요. 되게 작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뭐 어디까지 커질 수 있고 어디가 최대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얘가 클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얘가 클 거란 말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 최대값은 이 거리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지 항상.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난 뭘 구하는 거야? 요점까지 딱 보여줬고 0,0과 요점 사이 거리를 보면 끝나는 거야. 루트 2. 자, 이제 마지막. 자, 선생님, 치워요. 다음엔 나시만 입고 와.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잠바를 입고 올게요. 오케이.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열이 솟구치는 것 같아. 얘가 어? 뭐야? 얘가 이렇게 되게 얼굴이 아까 막 얼굴 시뻘개졌어. 아까 그러지 않았니? 못 느꼈니? 저희는 그런 거 느낌 안 내죠. 아 그래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 네. 지금 내면을 보여줄 시간 없잖아, 그지?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취만 할게요. 자취 되게 쉬워. 결론 뭐라고? 그냥 엑스컴 말. 요점을 x, y라고 놔주세요.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끝입니다. 오케이? 다시 요점을 x, y라고 놔주세요.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끝입니다. 식 정리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어려울까? 1등급이니까 이것도 어렵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풀면 그냥 그대로 답 나올 겁니다. 이건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너희가 먼저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 28번이랑 29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요. 안 될 거야 아마. 너무 문제인가? 아니야.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렵죠? 일단 봐봐. 그냥 선생님이 자취 예방정식 하면 딱 무슨 얘기만 했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자취라는 그 점이잖아. 그 점을 x, y라고 놓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x랑 y의 관계식을 얻어내면 됩니다. 근데 관계식이 요 27번 문제, 앞에 27번 문제처럼 그냥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집어넣고 그냥 풀면은 정리만 해주면 답이거든. 그지? 근데 이렇게 관계식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해결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게. 다시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Q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놓을 거고 X라고 놓을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놓을 거야? 당연히 Y라고 놓을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일단 얘는 지금 어떻게 있다고 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다는 거 그냥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는 1입니다. 이렇게 일단씩 세워줄 수 있겠죠? 됐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세운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는 뭐예요? a랑 b의 관계식입니다. 오케이? 다시 a랑 b의 뭐라고요? 관계식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만들어주고 싶은 대상, 결론은 뭐가 돼야 돼? x랑 y의 관계식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지?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 저기서 x라고 하는 건 a-b입니다라는 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있었어? y는 a 더하기 b라는 식도 있었어. 식이 몇 개 있어? 총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식 3개를 통해서 나는 결론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게 x랑 y의 관계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네. 저 X하고 Y를 어색해요. 어? 저 X하고 Y를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일단 외워놓고 생각해 주세요 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잠깐만 이 문제를 일단 풀어놓고 생각할게요. 그랬죠? 그냥? 약간 그 뒤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얘를 좀 해결하고 그냥 그 방법을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자취의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거지 이거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되게 어색한 거야. 근데 이제 웬만한 이제 스킬 강의를 하는 분들 이런 좀 그런가? 아무튼 나는 좀 이렇게 개념을 좀 가지고 설명하는 편이야. 기본적으로 다. 근데 선생님이 정말 해도 잘 안 되는 거지. 정말 이해시키기 너무 힘든 거 있잖아. 그 몇 가지 있어요. 너희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근해 분리. 근데 근해 분리는 그래도 막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는데 왜 도대체 한판축이 되는지 한판축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 그지? 그냥 이렇게 한판축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갔고 자취의 방정식도 이렇게만 해결하면은 이 문제가 그냥 무조건 풀리니까 여기는 얘만 이렇게만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야. 선생님이 풀어야 될 숙제야.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알겠거든. 근데 이게 말로 되게 힘들어요. 제가 너무 이해요. 저기는 그러니까 A-B
콤마 A 플러스 B가 저 위에 있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 X 콤마 Y에 넣어놓겠어요. 아, 그치. 네. 근데 그냥 믿고 놓으면 돼요. 믿고 일단은 봐봐.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지? 그러니까 변수를 놓는다는 거 있잖아. 그치? 얘를 x, y로 놓는다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얘를 그냥 이제부터 x로 바라보겠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를 y로 바라보겠어요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a랑 b가 얼마의 값을 갖게 되면 x랑 y가 하나 자동으로 결정되겠지.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다 이렇게 결정이 돼. a가 만약에 1이었어. 근데 b가 예를 들어 3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는 얘는 4였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x랑 y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잖아. 거기는 x가 몇이었어, y가 몇이었어 이거에만 집중을 해서 생각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x랑 a랑 b의 관계, y랑 b에 대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 x 값을 줄 때 a 값이랑 b 값으로 대신 줘도 내가 x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a랑 b 값을 줘도 y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x랑 a를 주면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y랑 b 값을 주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걔네들의 관계식을 그냥 그렇게 구성돼. 그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묶여 있다는 뜻이야. 묶여 있다. 이 변수랑 이 변수 세 개가 다 묶여 있는 상황을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런 말. 항등식인데 있잖아. 항등식인데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면은 뭐뭐 x 더하기 뭐뭐 y는 뭐뭐 해가지고 예빵 해서 항등식 푸는 게 정상인데 문제에서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줘버리면은 x랑 y가 묶여있다고 설명했었어. 그래서 x가 하나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y가 하나 결정되고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하나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x랑 y는 그런 관계로 묶여있는 상태인 거야. 아무런 관계 없던 애들을 내가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두 개로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a랑 b랑 x는 그런 관계가 생겨버린 거고 a랑 b가 하나씩 결정될 때마다 x가 결정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얘, 얘가 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도 지금 요 식을 보면은 a랑 b가 지금 하나의 관계식으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a랑 b는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a가 하나 결정되면 알아서 b가 하나 결정될 거고 a가 하나 결정되면 b가 하나 결정될 거고. 그래서 a랑 b가 하나씩 결정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a랑 b를 가지고 나는 뭘 만들 수 있어? x를 만들 수 있고 그 a랑 b를 가지고 또 뭘 만들 수 있어? y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런 관계에 있는 a랑 b랑 x랑 y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지금 현재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그지? 그럼 그 상황에서 a를 소구하고 b를 소구한 다음에 그 식을 내가 x가 있는 식, y가 있는 식으로 대체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의 그 a랑 b의 관계식이 되게 신기하게도 x랑 y의 관계식으로 바뀌어버려. 얘네들은 그런 관계가 있는 지금 아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게 저게 위에 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뭐라고? 저기 위에 안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이게 내가 안간 거죠. 그냥 내가 얘를 얘라고 지금 결정해버리는 순간 봐봐 우리가 치환을 할 때 그런 거 결정하니 안 하니? 봐봐 2x-1 전체 제곱 이렇게 있어 더하기 뭐 2x-1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었대 는 0이래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우리 아무 의심 없이 2x-1을 뭐라고? t라고 놓지. 이건 생뚱 다른 걸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 생뚱 다른 걸로 놓고 또 생뚱 다른 걸로 놓고 그리고 봐봐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x랑 y의 x랑 t에 대한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t를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뭘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지. 이제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얘네들의 관계가 그냥 생겨버려요. 자동으로 생겨버리고 이렇게 노는 순간 얘랑 얘의 관계가 생기니까 나는 더 이상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안 바라보고 t에 대한 식으로 바라보면 얘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래서 t값을 구했어. 근데 t값을 왜 구했어? x랑 분명히 관계가 있는 t값이었기 때문에 t값을 구한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랑 관계 있는 x값을 구하려고 나는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놨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놨다라고 나는 얘를 이렇게 그냥 놓은 거야. 관계를 없던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고 없던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그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있구나. 얘랑 얘는 그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듯이 똑같이 그냥 그대로 접근하면 돼요. 됐나요? 됐어?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는 얘는 분명히 뭐였냐면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었어요.
그지? A랑 B는 관계식이었고 여기는 얘가 A랑 B랑 X에 대한 관계식이고 여기는 A랑 B랑 Y에 대한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는 이 주어진 식에서 A랑 B를 그러니까 다시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를 생각해. 이 전체에서 A랑 B는 완벽하게 다 소거시켜 버렸으면 좋겠어. 식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지? 식이 총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됐니? 근데 봐봐. 식이 3개 있는 상황에서 문자는 몇 개 있어요, 얘들아? 4개 있죠. 맞아? 식 하나랑 문자 하나를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맞아? 보통 연립방정식 풀 때 어때?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연립방정식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의 식이 담당하고 있는 건 한 문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문자 4개 중에서 식 2개는 뭐 할 수 있다? 소거시켜 줄 수 있다. 다시 문자 4개 중에서 문자 2개는 소거시켜 줄 수 있다. 그치? 그럼 2개의 문자만 남길 수 있는데 그 남겨진 문자를 X랑 Y로 남겨버리고 싶은 거야. 상황 자체. 그렇다면 여기 너무나도 그냥 심플하게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얘 대신에 X를 넣어버리고 얘 대신에 심플하게 잘 보이니까 얘 대신에 Y를 넣어버리면은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X랑 Y에 대한 식으로 싹 바뀌어버릴 게 분명하죠.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2Y는 1입니다라는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식이 결국 내가 원했던 X랑 Y에 대한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이게 지금 수환이가 힘들어할 만해.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개념을 설명해서 완전히 이해시키는 게 지금 현재 선생님으로서는 되게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 오케이? 내 능력 부족입니다. 수환이 부족이 아니야. 오케이? 내 능력 부족이 맞아요. 다른 거는 다 개념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선생님이 되게 편안한데 이 자취의 방정식만큼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해시키기가 되게 어렵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겠거든. 나는 분명히 잘 알겠어. 근데 이게 진짜 이해하기가 진짜 힘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몇 가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유형을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아직은 선생님이 그쪽 개념을 설명하는 걸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거야. 그치? 나한테도 좀 되게 도전이 될 만한 과제인데 오늘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 치환이 그래도 조금 좋아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예시였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 문제가 얘들아 이 문제가 얘가 2였고 여기 얘가 2였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바로 이쪽으로 놓을 수 없고 바로 이쪽으로 놓을 수 없잖아. 그럼 일이 좀 복잡해지겠지.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아까처럼 하니까 뭐가 사라졌다고? B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냥 이걸 바꿨어요. 흐름을 잘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저 점이 요거 위에 있어. 똑같아. 그럼 넣는 거야 그냥. 얘는 4a 더하기 2b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네. a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입니다라는 식 하나 나왔어요. 얘는 아까랑 다르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선생님 정리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식 그대로 봤어. 왜냐면은 여기는 이게 없었을 때 상황이면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니까 그냥 바로 소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바로 소거가 안 되니까 여기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a-b는 뭐다? x다. 그다음에 a 더하기 b는 뭐다? y다라는 식을 나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세 개의 식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싶어?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a는 다 싹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y, b도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기준이 되는 식은 여기는 요 식을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여기는 요 식을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편해요. 이 상태에서 내가 a를 소거하고 b를 소거해서 x랑 y만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요 두 개의 식을 내가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드니까 두 개의 식을 더 할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나는 a 대신에 x랑 y를 막 넣으면 되는 거고 b 대신에 x랑 y를 막 넣으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2항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다시 뭐라고? 뭔가 2항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2항에서? 네. 어디를 2항했어? 그냥 B는 X 뭐뭐와 A는 X 뭐뭐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치? a는 xy 뭐뭐뭐, 그치? b도 xy 뭐뭐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a를, 그러니까 요 식에서 여기는 얘는 뭐가 있어 지금? a랑 b랑
x가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 a랑 b랑 y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뭘 소거해 버리면 b를 소거해 줄 수 있다면 뭐가 되겠어? a랑 x랑 y에 대한 식이 남겠지. 그러면 a를 이제 소거해서 x, y를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식에서 뭘 소거하면 a를 소거해 버리면 b랑 x랑 y의 관계가 남겠지. 그러면 b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x랑 y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씩을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그럼 얘는 2a가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y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x 더하기 y 다시 a는 뭐가 돼요? 2분의 x 더하기 y가 되고요. 얘는 이따가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씩을 뭐야? 여기서 이걸 빼자. 여기서 이걸 빼자. 얘는 2b가 뭐가 됩니다? y 빼기 x가 됩니다. 여기 얘를 2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요. 마찬가지 b는 x, y에 대한 식이 됐고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x랑 y를 다 만들어줘. a랑 b를 한꺼번에 소거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관계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y 마이너스 x 얘가 1입니다. 나는 이 식만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관계만 잘 생각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봐봐. 아까 얘가 뭐였을 때 2였을 때 답 안 나와요. 잘못됐어요. 막 이랬잖아. 그지? 사실 나오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똑같아. 여기 얘가 저거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4a 더하기 뭐가 됩니다? B. b. A, B. 2b 더하기 A, a-2b는 뭐가 됐어? 1이 됐어. 그래서 얘랑 얘가 없어지고 아이고 5a가 뭐가 되면서 1이 되면서 a는 뭐가 됐네요? 5분의 1이 됐네요. 맞아? a는 뭐였어? 이랬죠. 2분의 x 더하기 y가 5분의 1. x랑 y.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똑같지. 여기 똑같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야? a랑 b를 다 없애버리면서 x랑 y를 대체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풀면 다 풀려. 전부 다 풀려.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다 풀려. 빨리 정복했으면 좋겠다. 너희 다음 학년, 다다음 학년쯤 정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경력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정말로. 그죠? 경력이. 선생님이 이제 8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10년이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대. 2년 남았어. 저희가 고3 때쯤이면 선생님이 전문가가 되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말은 뭐 A, B, C, D의 세 직선 A, B랑 B, C랑 B, D의 방정식이 각각 주어져 있었어. 그랬대. 그랬대. 근데 여기는 요점이 지금 되게 애매하게 찍혀 있다, 그지? 맞아요? 애매하게 찍혀 있어요. 이게 원점 아닌 거지 지금? 그렇죠? 애매하게 찍혀 있어. 그럼 봐봐, AB 여기는 요 직선, 그 다음에 또 BC 여기는 요 직선, 그 다음에 BD 여기는 요 직선을 줬어요. 세 개 줬어.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지? 봐봐, 여기는 얘는 완성형으로 줬어요. 완전체로 줬어.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아직 불완전해, 그지? A랑 B가 있어. 여기 얘는 완성형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이 교점 구하면 B점의 좌표 정도는 내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B점의 좌표를 내가 구했다 쳐보자. 오케이? 구했다 쳐봐. 됐어요? 구했어요?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얘는 뭐야 돼?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다음 또 관계식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답이겠네? 이렇게 부르면 끝이지. 됐습니다? 이게 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 자취의 방정식이네. 가게 이등분선이잖아. 말은 뭐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직선과 여기 얘 직선을 가지고 가게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 하나 나오고 기울기가 뭐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왜? 가게 이등분선이 요것도 가게 이등분선이지만 요것도 가게 이등분선이잖아. 직선에 대해서. 그럼 직선 두 개씩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구해주면은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그걸 통해서 A랑 B 값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버릴 수도 있겠다.
저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뭐? 가게 이등분선. 가게 이등분선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지?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합니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근데 가계 이등분선이 궁금하면 직선 두 개가 있으면 가계 이등분선은 항상 몇 개 나와요? 항상 두 개 나와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가계 이등분선이라고만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요런 직선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요런 직선도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반드시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기울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결국 어떻게 구합니다? 어떤 점에서부터 직선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x, y라고 한다면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로 가계 이등분선을 구합니다. 이렇게 정리는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면 그냥 A랑 B를 그냥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치? A랑 B를 그냥 다 구할 수 있잖아. 사실 이 조건은 필요가 없었던 조건이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푸는 거 원치 않았다는 거. 그러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풀어주는 게 더 이 문제답게 푸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냥 얘랑 얘, 가계 이등분선 중에서 길게 양수인 거 보여주면 끝나. 그렇게 접근하면 돼. 특별히 얘가 왜 1등급을 달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자취에서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여기 제발 있었으면 하겠는데 없네. 그냥 내가 내지 뭐. 내가 먼저 내줘. 자, y는 x제곱 위의 점 p 그 다음에 점 a 뭘까 마이너스 4, 다시 0, 마이너스 4를 다시 라고 했을 때 AP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오케이? 첫 번째 봅시다. 일단은 모르는 점은 A, B, 궁금한 점은 X, Y. 이게 가장 심플한 그 선택입니다. 가장 심플한 선택. 가장 심플한 선택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 수환이도 되게 괜찮게 풀었어. 되게 좋은 방법으로 풀어서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오케이? 두 가지.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 맞아? 그럼 4분의 뭐야? 4분의 3a 아니지? 맞지? 3a 이렇게 될 거고, 콤마 4분의 뭐가 되겠어요? 3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 이렇게 괜찮니? 여기 얘는 이제 얘가 지금 Q점이 되는 거잖아. Q점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고 X가 되고, 여기 얘가 뭐가 된다? Y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해서 봐봐. 얘는 제 위의 점이었으니까 Y는 다시 B는 뭐가 됩니다? A 제곱입니다라는 이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싶고요. 여기는 얘에서 봤더니 그러면 A는 뭐야? A는 3분의 4x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B는 뭐가 됩니다? B는 뭐가 돼요? B는 4 먼저 넘어가고 4y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4 넘어가고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그냥 x랑 y 대는 식이 되니까 3분의 4y 플러스 4는 9분의 16 x 제곱 이렇게 될 게 분명하고요. 이게 x랑 y 대는 관계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3이랑 여기 3 하나 약분해서 없앴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4랑 여기는 이 4도 약분해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y는 뭐가 됐어? 3분의 4 x의 제곱 마이너스 1. 뭐야? 네, 그것보다 반대로 푸는 게 더 깔끔하게 봐. 잠깐만. AP를 3대 1로. 잠깐만. 내가 원했던 답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답이야. 왜? 됐습니다. 그렇게 안 맞. 어? 넌 아마 PA를 3대 1로 한 것 같아. P. 아. 아. AP를 3대 1로 해야 되는데 PA를 3대 1로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는 이 점을 잡을 때, 그렇지? 얘를 t, t 제곱으로 잡아버릴 거야. 이렇게. 근데 괜찮아요. 그 변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그냥 소거할 게 하나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럼 여기 얘 뭐가 되겠어요? 얘는 3분의 뭐가 됩니다? 3t가 될 거고, 3분의 뭐가 되겠어? 3t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이제 x가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y가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냥 t만 소거하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봐봐. 요 식에서 봐봐. y는 뭐야? 3분의 뭐였어? 3t 제곱 마이너스 4였단 말이야. 근데 x가 뭐야? 이게 또 이상하네. 4죠 이거 4. 됐나요? 여기는 얘가 뭐였어? 얘가 x가 3분의 4t였어. 뭔 소리야? t가 뭐였어? 3분의 4x였어. 그지? 그럼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3분의 4x를 집어넣어주면 소거가 완료되고요. 결국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해서 y는 뭐가 됩니다. y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3분의 뭐가 돼? 16 x 제곱 마이너스 4를 4로 나눠주니까 4 약분해주면 결국 똑같이 나오죠. y는 3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됐습니다? 그렇게 나니? 그래서 순서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AP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외분하는 점이다 했을 때 그 순서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여기다 써놔요. 이렇게 0,-4 해놓고 그다음 또 여기다 t, t 제곱을 해서 그러고 나서 3대 1로 했을 때 3 더하기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3에다가는 요 뒤에 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클러스해서 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됐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은 2시간 들어야 돼요, 그죠?